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교조의 해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창원 특례시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한 불만을 쏟았습니다. 지난 14일 영면한 부자경 LG 명예회장은 진주시 지수면 출생입니다. 대학을 설립하고 도서관을 만드는 등 고향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송년회를 이유로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을 외면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교조의 해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또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또 이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김태석 기자가 해직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 시절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치에 반발하다 해임당한 송영기 전 정교조 경남 지부장. 전국 33명의 정교조 간부와 함께 해직자가 된 지 곧 4년째지만 정교조 조직강화 특별위원장, 민주노총 교육위원장,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해고였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 정교조 법의 노조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시절 해고자 문제 해결을 공약한 데 기대를 걸고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앞에서 단식과 삭발을 반복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기간만 3년여, 국회의 ILO 기준에 맞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현재로선 여의치 않습니다. 학교 급식 안 먹은 지 10년 돼 가거든요. 마지막을 학생들과 함께 교육에 관심을 또는 열정을 다 쏟아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법에 2006년 노조를 인정하라는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강수동 전 공무원 노조 진주지부장. 해직자 생활만 무려 14년째, 민노총 진주지부장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정년을 넘긴 선배들 소식을 접하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또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130명의 해직자를 구제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 해결 의지가 가장 약한 게 문제가 아닌가. 참교육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남보다 앞에 섰던 해직자들. 금방 해결될 것 같은 복직 문제가 또 해를 넘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창원 특례시 관련 법안도 올해 마무리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여당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 시민들에게 직접 언급한 약속이고 허성무 창원시장의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시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기구도 출범했습니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습니다. 12월 마지막 임시국회는 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허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을 향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개탄, 분노라는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관철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5개월여 남은 가운데 남은 과정은 첩첩산중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발목이 잡힌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를 대폭 인정해주는 특례시 지정, 이것이 정부 원안대로 먼저 진행이 되고, 창원시는 100만 이상 4개 도시 우선 정부 원안대로 특례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경남 서부 내륙과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지만 일부 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2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까지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5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점차 흐려지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양산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4도, 함안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 아침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영면한 구자경 LG 명예회장은 진주시 지수면 출생으로 고향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도서관을 건립해 진주시에 기증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가자동 연암공과대학.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큰 애착을 가진 구자경 회장은 고향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1984년 연암공업전문대를 설립합니다. 연암공과대학은 현재 전자전기, 조선자동차 항공기, 산업정보디자인 계열 등 5개 학과에서 매년 500여 명의 공학 전문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술 입국의 이념하에 연암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사장으로 계셨던 LG 연합학원을 통해 학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부 수리 개축 공사가 한창인 진주시립 연암도서관도 구자경 회장이 새로 지어 진주시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1968년 LG그룹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이 회각을 맞아 진주성 안에 건립해 기증한 도서관이 1980년대 진주성 정비 사업으로 헐리자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상대동 언덕에 도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연암도서관의 연암은 아버지 구인의 회장의 호입니다. 구자경 회장은 도서관 건립 후에도 매년 장소와 물품 구입비로 상당액을 후원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 연간 이 연암도서관을 기증하고도 500만 원씩 도서를 계속 기증을 했습니다. 하고 2014년도부터는 1,000만 원씩. 고향을 사랑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고인을 추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이 지역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가 빠르면 내년 7월 옛 지수초등학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개관합니다. 진주시는 삼성과 LG, 효성 등 우리나라 5대 그룹의 창업주들이 꿈을 키워온 옛 지수초등학교에 내년 7월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이듬해엔 전문도서관과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장기적으로 기업가 역사관과 기업가 실천센터 건립에 이어 지수면 일대에 관광 테마마을을 조성해 지수초등학교 일원을 기업가 정신의 성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송년회를 이유로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을 할 수 없다고 소방에 통보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회식을 이유로 응급 환자를 외면한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창원 경상대병원이 창원소방본부에 통보한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교수 부재로 성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위장간 뇌출혈, 중증 외상 환자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야간 응급 환자는
가급적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송년회 때문에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국공립병원이자 경남에는 6곳뿐인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때문에 응급 환자 대신 송년회가 우선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년회를 하니까 우리는 환자를 못 받는다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법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응급의료법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일 흉부외과 당직 의사도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입원 환자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입원하고 있던 그 과의 환자들까지 골목으로 잡히는 게. 창원 경상대병원 측은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사전 통보를 했으며 당직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흉부외과 선생님은 식사만 하고 돌아오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가 필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들이 힘들었다는 거지 기타 다른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수술들은 가능을 했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오늘 창원 경상대병원을 방문해 당직 근무 지침 준수를 비롯해 비상진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가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업소 정부 합동 단속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접객원 26명을 적발했습니다. 도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달 동안 법무부와 함께 이른바 베트남 노래방 등을 단속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한 6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접객원 가운데 불법 체류자 1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난임시술비 확대에 이어 내년부터 난임 검진비를 부부당 1회 한해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부부가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보건소가 대상자를 확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1회 경상권 커뮤니티 케어 포럼이 오늘 오후 4시 통영시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열립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창군 창포원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가야 문화축제 재전위원회 총회는 오늘 오후 4시 김해시 보건소에서 열립니다. 모바일 합천사랑 상품권 업무 협약식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이외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신청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합니다. 경상남도는 2021년엔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편한 교복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편한 교복 패션쇼가 어제 KBS 창원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패션쇼에는 경남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후드티와 운동복 등 생활복 형태의 편한 교복 16벌을 선보였습니다. 또 난타 공연과 리듬체조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대송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하동군 공무원 2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2013년도 사업 약정에 따라 공사도급 계약서를 하동군에 제출해야 대출금 인출이 가능한데 하동군이 시민단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사도급 계약서를 생산 접수에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정보 부존재 결정으로 비공개를 통지한 것은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착오일 수 없다며 수사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사별 권역 담당관제를 신설해 동남권 담당관이 부산, 울산과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지역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외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신도시 사업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LH는 밝혔습니다. 옛 법원 자리에 들어설 경남 과기대 취업창업센터가 오는 2021년에 개관합니다. 경남 과기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취업창업센터 리모델링 비용 33억 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초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과기대 취업창업센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대학생과 대졸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해시는 부산 김해경전철 신호 장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23일 경전철 신호 보안 장치 오류로 열차가 3시간 이상 지연된 것과 관련한 최근 대책 회의에서 캐나다 제작사와 기술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상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호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과 장애 원인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을 마주한 하동과 광양포구에 강마을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내륙 어촌 재생 사업으로 하동 광양 강마을 재생 사업에 140억 원을 투입해 하동군 두곡리 두곡포구와 광양시 다면 도사리 섬진포구를 정비합니다. 하동 두곡포구에는 강마을 레저파크가 조성되고 광양 섬진포구에는 전통 나루터 복원과 함께 제첩 체험과 홍보센터가 설치됩니다. 남해 이어마을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남해 이어마을은 바지락 캐기와 쏙 잡기를 비롯해 갯벌 체험과 통발 체험, 석방염 고기잡이 체험 등 어촌 체험 프로그램 외에 동물 먹이 주기와 시금치 캐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2017년에 유포마을이, 지난해에는 문학마을이 대상을 받아 3년 연속 어촌체험 휴양마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8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3살 남자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한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성 자주복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고성군은 고성만의 자주복 가두리 양식업체가 일본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600kg의 자주복을 킬로그램당 10,000원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자주복이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 입식 후 2-3개월이 지나면 출하할 수 있어 이번 수출을 계기로 어류 양식장의 고수익 대체 품종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경남 농식품 홍보 판촉 행사를 열어 49,000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내 11개 업체 26개 품목을 선보인 이번 행사에선 특히 서양 배와 달리 당도가 높은 경남의 배가 인기를 끌었으며 도는 현지 수입 업체와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